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측 상봉단은요, 오늘부터 속초에서 상봉 일정을 시작한 셈인데요. 내일이면 60년 넘게 헤어져 살아온 혈육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6만 명이 넘는 우리 측 신청자들은 상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대책들을 서둘러야 할 것인지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작되는데요. 지금 어떤 심경이십니까? 네, 65년이 다 돼서야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상봉행사에 선발되고 나서 근 한 달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내일을 기다렸을 겁니다. 네. 그 심정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발되지 못한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나에게는 언제 저런 행운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우리 측 신청자만 6만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산가족의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 2000년도 이후 상봉 희망자를 대한적십자서에서 접수했는데 네. 예, 지금까지 13만 409명이 신청했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 15년 동안 신청자의 절반가량인 6만 4천 명이 돌아가셨고요. 네. 현재는 6만 6천 명이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한 가지가 상봉 희망자 중 살아있는 6만 6천 명이 이산가족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격적인 상봉 장면을 TV 화면을 지켜보면서 네. 이산가족 문제가 풀려가는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봉 행사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상봉 후에 다시는 못 만나는 기약 없는 이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이산의 아픔만을 남겨주는 그런 행사에 불과합니다. 네. 착시 현상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 2000년대 초기에 이산가족이 이제 처음 본격화될 때 혹시라도 북쪽 가족이 피해를 볼까 이 상봉을 포기한 분들도 계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고향을 이북에 둔 시장민, 즉 이산가족이 850만 명이라고 이국오도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8촌 이내에 가정 모두를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북에서 태어나서 올라마신 1세대 이산가족들, 네. 이분들은 지금 한 100만 명가량이 살아계시는 걸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애타게 고대하면서도 북쪽 가족들이 이제 그쪽 체제에 순응해서 살고 있을 텐데 네. 괜히 이쪽에서 찾는다고 나섰다가 저쪽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 해서 걱정이 돼서 상봉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착시 현상이란 말씀도 주셨는데요. 예. 자, 현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면 우리 측 상봉단은 100명 정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이산가족 분들 대부분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래요. 지금 2000년도 첫 상봉 이후에 15년 동안 여러 업체의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네. 우리 상봉 희망자 중에 1956가족만 만났습니다. 네. 상봉 희망자의 한 1.5%에 이제 불과한데 네.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그래서 상봉에 선정되신 분을 로또 당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가족 만나는데 로또 당첨마다 뽑아야 합니까? 네. 이게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죠. 대부분 이산가족들은 비통해하십니다. 그렇군요. 부모님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네. 돌아가셨다면 기일이라도 알아서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제사도 못 지내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로또 말씀하셨지만요. 무슨 네. 선심 쓰듯이 찔끔찔끔 만나는데 이 그렇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정례화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상봉 정례화보다는 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상봉 신청하신 분들이 15년 동안에 절반이 돌아가셨는데 네. 남아 계신 상봉 희망자도 향후 15년 후면 다 돌아가시게 된다는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상봉을 정례화해서 매달 100명씩 만난다고 가정해도 네. 향후 15년 동안 18,000명 정도 만나게 되는데 살아계신 상봉 희망자 6만 1,000명에 네. 27%만이 만나게 되고 네.
73%는 결국 못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그래서 네. 지난 그 8.25 강복절 때 우리 대통령께서 네. 그 6만 6천여 명 그 상봉 희망자 전체 명단을 네. 그 북에 주어서 생사 확인을 먼저 하고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해가겠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에 대한 남북 협상에 대해서 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먼저 생사 소재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상봉이든 정례화든 진행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지금까지요. 한 7차례 이 화산 상봉이 이루어졌던데요. 그렇죠. 이 화상 상봉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네. 이 대면 상봉을 해서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아, 그렇겠군요. 화상 상봉의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네. 지금 화상 상봉은 대면 상봉을 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지금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면 상봉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화상 상봉을 하면 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요, 이 성묘 방북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 주셨는데 이 성묘 방북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요. 대면 상봉을 이제 북칠거려 하는 것이 대면 상봉 후에 그 자신들의 체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봐 네.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면 상봉 행사와는 별도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고향 선영에 가서 네. 성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향민들 모두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보았으면 네. 하는 것이 네. 필생의 소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정말 뭐 화산 상봉이든 혹은 성묘 방북이든 또는 그렇죠. 말씀하셨던 이 전면적인 생사 확인 빨리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천만 이상가족 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이었습니다.